정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무엇부터 다뤄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은 이따 뒤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 미국 쪽 얘기를 좀 잠깐 들어가면은 애플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네. 시간에 걸해서 오르고 주가의 선물 끌어올리고 있고 내일 아침에는 이제 대망의 아마존의 실적이 나옵니다. 상당히 기대들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실적이 단계별로 나오는데 서프라이즈는 그냥 평이한 수준. 슈퍼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네. 초 슈퍼 서프라이즈. 네, 이게 무슨 예전에 그 만화에 나오는 네. 그런 등장하는 것처럼. 하여튼 아마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 네. 예상이 되고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 시장은 실적을 반영을 좀 못하죠. 그렇죠. 그 실적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들만의 잔치로 끝난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실적 좋은 기업들의 어떤 영역으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대표적인 게 저는 철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철강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포스코, 현대제철 실적이 포스코가 1조 원대를 복귀하는 걸 넘어서서 1조 5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는데 이게 포스코와 플러스 포스코와 아이들, 뭐 철강 죄송합니다. 포스코 아이들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이 철강 업종에서만 독보적으로 상승이 진행됐었지만 이걸 지수를 안 이끌었다라고 하기도 좀 그렇는데, 그러니까 포스코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 대비해서 지수는 그렇게 못 따라갔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어찌 보면 이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집안 잔치로 끝났네요. 네, 장례 그게 좀 잔치를 해야 맞아요. 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방역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알려졌어야 네. 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네. 그냥 주가가 좀 밋밋하고 네네. 실적이 좋은 거는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인식이 또 강한 것 같고 네네. 앞으로 계속 실적 좋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거고 네. 그 앞으로 좋을까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으로 좋을까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더 진보를 해보자면은 잘 나올 거라기보다는 얼마만큼 더 잘 나올까. 네. 요게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실적을 볼 때 사상 최대 매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퍼센트 성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2017년도에 삼성전자 실적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잘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IT 섹터를 이끌고 IT 섹터가 지수를 이끌게 되면서 진짜 2,6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계속 이끌어줬었는데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7조 원이 넘는 게 정말 사상 최대거든요. 진짜 폭발적인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 발표기 이전인 9월 달부터 주가가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포커스를 맞추다가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폭이 축소가 되게 되면서 꺾여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분기 때 실적이 기저효과에서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 이 효과가 또 2분기까지 이어질 건데 2분까지 이어졌을 때 과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사상 최대를 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분기 실적이 1조 5천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120%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 지금 나와 있는 수치를 보게 되면 1조 6천억이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분기 대비해서 계속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전분기. 네. 1분기, 1사분기에는 1조 6천 1조 5,500억, 1조 6천억 가까이. 네. 그러면 2분기에는 1조 4천억? 1조 6천억, 6천억? 최대치고. 그러면은 크게 차이 없이 그렇죠. 고르게 다시 네. 올라가는 거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는 굉장히 올라갈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00%입니다. 그죠? 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우리는. 그렇죠. 그거를 얼마만큼 인정을 해줄까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앵커님께 질문하셨을 때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잘 나오겠죠. 그러나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나오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H&M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똑같은 문제에 좀 부닥치지 않을까. 애플 같은 경우도 그 새벽 실적이 나왔지만은 말씀하신 폭발적인 서프라이즈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더를 원하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말문이 막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네. 요 경계선에 딱 서 네. 있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지를 못하면은 네. 결국에는 방향을 밑으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조정의 네. 빌미가 또 구실이고 원인이잖아요. 그렇죠. 공매도. 네,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가 네. 재개되는데 공매도의 사정권에 들어갔다. 이번 네. 주 초반부터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공매도가 실제 많이 이루어질지 어떨까? 지난주도 여쭤보셨을 때 그때 당시도 영향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근데 어저께도 증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영향이 없다는데 영향이 영향에 대한 부분들 많이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근데 조금 웃긴 건 공매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매도가 실시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많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주의인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아, 왜요? 그런데 어저께는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또 어떤 생각이냐면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은 물론 환차익도 있을 거고 주가 상승폭도 있을 건데 더 중요한 건 저는 황금성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이 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도 잘 오르는 반면에 황금성도 되게 좋아요. 팔고 싶을 때 개인들이 너무나 잘 받쳐주다 보니까 정말 이 황금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황금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어쨌든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어쨌든 황금성인데 이 황금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높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제 만약에 공매도의 영향을 받았다라면은 물론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못 드려요. 전혀 없다 그런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막연한 심리적인 악영향. 그렇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주가가 뭐 실적도 반영 네네. 못하고 그다음에 차별성도 못 띄고 네네. 뭐 하다 보니까 뭐 지금지금 흐르다 보면 네네. 같이 이제 파는 네. 거죠. 그리고 대차거래 그 상위를 보게 되면 지금 공매도에 그러니까 대차거래 잔고의 95%가 미국의 4대 금융사거든요.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이쪽에 집중이 돼 있는데 네. 그 공매도 대차 잔고가 코스닥 쪽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예 영향은 없었다고 말을 못하지만은 꼭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그래 조금 밋밋한 부분이 있지 않나?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수급적인 영향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 또 대형 IPO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네. IPO, 네, 기업 공개죠. SK IET. AT. 네. 어제 청약 첫날만 22조 원. 또 IPO 순위를 다 깼다고 하는데 네. 뭐 할 때마다 매번 레코드 하이. 서버가 다운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또 배정 증권사를 찾아서 이제 네. 유리한 증권사 찾아서 뭐 밤새 줄 서시는 분도 왕왕 있으시고 네네. 여의도에 이제 SK증권 본사에는 전날부터 뭐 줄 서시고 난리 났다 그러대요.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수급적인 악영향인가요? 이게 돈이 저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네. 유통시장 쪽으로 안 오고 청약시장으로 다 가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다고 좀 봐야죠. 지금 시장 상황이 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봐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돌발 물론 질문하니까 지금 안에서 지금 자막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CG팀이 저희 코너는 항상 우리 CG팀이 항상 바쁩니다. 리얼이잖아요. 네. 그냥 준비된 거 안 하고 네. 막 꺼내놓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물론 포스코도 그렇고 에스월도 그렇고 이렇게 잘 간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작년부터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IPO는 따상. 이 공식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쏠림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아시다시피 SK 바이오팜도 그랬고요. 빅히트도 그랬었고 그리고 이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SK IT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분명히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바텀 위에 봐서 어디로 가냐? 이러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또 이쪽으로 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시장의 좀 트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대박을 쫓는 현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IPO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나 높아지고 소위 말하는 따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이 IPO가 작년에는 국내 IPO에 관심이 많았었지만 올해는 그 관심도가 해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 SK 바이오팜, 빅히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대박 소위 말하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하지만 경우는 상장 네. 이후에 주가는 거의 다 빠졌죠. 내려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반복되는 패턴일 거라고 네네. 생각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렇죠. 워낙 또 사상 최고의 그 뭐 이 청약 증거금과 또 뭐 청약률과 또 이 공모 가격 이게 뭐 네. 발행가 상장 가격이 형성될 텐데
그걸 누군가가 또 유통시장에서 사주느냐는 답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심드렁하고 기관 투자자도 네.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끼리 또 잔치를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는 심리가 되게 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지금 아마 상장하는 당시는 또 이 돈이 몰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따블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장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빅히트처럼 뭐 상가까지 근처 갔다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신규 IPO를 진행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저께 아시겠지만 코쿤이라는 종목도 상장을 하게 되면서 뭐 상장하고 개장하고 나니 바로 밀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이 초반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공모가 대비해서는 또 상장가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주식시장 쪽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의 그 그림의 떡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금이 많은 소액 네. 신청하신 분들은 한 주도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 자금이 많을수록 배정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되는 사람의 시장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영역인 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고 더지코인, 네. 더기코인, 더지파더라고 하던데 네. 앨런 머스크가 트윗 한번 올리니까 개코인, 개 아빠가 올리니까 네. 이 개떡 같은 코인은 더지코인은 20%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IPO 저기에 들어가는 차라리 뭐 저런 근데 시장에 저는 가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와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말을 조금만 좀 조심했으면 신중하게. 좋겠다, 신중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좀 말장난 같은 얘기를 앨런 머스크가 했거든요. 무슨 일이 그렇죠. 했냐면은 그러니까 가볍게 던지는 네. 트윗 한마디에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다는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우리는 왜 했냐면은 영향이 없을까? 그러니까 실적 좋아요 막 이렇게 네. 외치는데도 그리고 실적이 좋은데 차 많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고 뭐 탄소 배출 거라고 비트코인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벌다 참 그러고 아이러니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가 팔았지 내가 판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코인을 네. 뭐 그래도 3천억 원씩 1분기에 팔았는데 아직도 2조 8천억 가지고 있다 네. 이 얘기하고 앨런 머스크 개인 계정에는 그대로 있다. 개인 계정이 네.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가 영향이 상당히 클 건데 네. 그리고 자기는 또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 비트코인은 또 뭐 실체 없는 뭐 화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부정론된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네. 또 가지고 있으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뭐 하여튼 네.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라는 표현을 네. 당국에서는 자제를 좀 하더군요. 화폐로 인정하는 순간은 또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네. 하는데 가상자산의 또 기형적인 그 수급 유입, 유동성을 흡수하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실적이고 뭐고 뭐 잘 반영이 안 되는 네. 흥행몰이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흥행몰이를 하기 위해서. 자, 시장 정보를 본격적으로 이제 본 네. 원고로 들어가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네. 자, 본래의 그대로 월트 디즈니의 OTT 이 얘기가 뭐 좀 도는 모양이죠. 관련된 기업들도 뭐 좀 있고. 이제 뭐 5월 테마라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테마, 가정의 달. 어린이날 테마. 다음 주. 네. 네. 그렇죠. 그런 것도 봐야죠. 네. 갑시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한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이제 국내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5월달 될 건 이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라든지 KT 쪽에 이 OTT 서비스를 이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이미 끊겼고요.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월달월달 끊긴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아무래도 OTT 시장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좀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월 23일 날 심의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이게 심의 완료가 되게 되면 5월 달부터 스트리밍이 가능한데 그 시점이 딱 5월 3일에서 5일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공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 넷플릭스와 어떤 경쟁에서 조금은 점리를 될까요? 이런 시장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그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아직까지도 확고한 점유율을 좀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넷플릭스가 진출하고 난 다음에 이 월트 디즈니가 그 시장을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뭐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디즈니 오리지널 컨텐츠 등급 분류 심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컨텐츠 레이디와 트럼프 아닙니다. 트램프 그리고 토슈즈 시즌 1 그리고 만달로리안 시즌 1 이 세 개가 그 디즈니의 대표적인 오리지널 컨텐츠고 이 킬링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성공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데 요 세 개를 일단 어쨌든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의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요 세 개 컨텐츠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먼저 시장이었던 개척자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디즈니에서 나오는 이 컨텐츠 차례차례대로 이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식 때문에 오늘 OTT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컨텐츠 영역을 확장하면 좀 네네. 컨텐츠까지. 네네. 그래서 이게 요 그 전에 요 그 월트 디즈니 OTT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관련 종목들이 뭐 알로이스란지 손오공,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조금 더 보태보자면 LG 플러스까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알로이스부터 SM 라이프 디자인까지는 어저께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재료는 이미 어제 좀 약간 노출이 됐죠. 네, 그래서 주가가 노출됐고요. 반영을 했고 네. 알로이스라는 기업인가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월트 디즈니의 OTT 시장 진출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장이 끝나자마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어제 장에서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뭐 안드로이드 OTT 박스 개발 업체고 어떤 인터넷이든지 간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왜 월트 디즈니와 수혜주지라고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 뭔가 이 여기 OTT 박스 네. 뭐죠? 셋톱박스. 셋톱박스를 하는 업체인가요? OTT 전용 셋톱박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드 디즈니 전용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월트 디즈니도 가능하고 넷플릭스, 네네. 티빙.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듯이 넷플릭스, 티빙, 왓챠,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이런 콘텐츠들이 회선이 다 다른데 네. 그 회선을 이 OTT 박스가 다 그냥 이용을 가능할 수 있게 연결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찌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의 제한된 수혜주가 아니라 이 OTT 시장이 커졌을 때 확대 수혜자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알로이스가 어저께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 손오공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2020년 작년에 그 월트 디즈니 부사장도 했었고 메텔 제너럴 매니저를 했었던 분을 사내 이사로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메텔 마케팅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손오공의 지분을 9.7%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월트 디즈니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터닝 맥카드 네네, 그렇죠. 흥행했던. 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월드 디즈니 패키지 미디어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월드 디즈니 얘기 나오게 되면은 OTT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OTT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뭐 스튜디오 드래곤, DNC 미디어, 대원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미스터 블루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넷플릭스 거기까지 영역을 가기에는 조금 그래서 종목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종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뒤에 또 있는데 시간이 특징 중? 그래서 지금 있는데 요거는 뒤에 거는 간단하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하여튼 정리는 합시다. 네. 뭐 포인트가 뭐죠, 그러면? 그래서 일단은 알로이스와 손오공을 일단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집중도를. 싶고요.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 이슈가 오늘 장중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알로이스, 손오공,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월트 디즈니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OTT로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OTT 관련주, 뭐 넷플릭스 관련주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많이 말씀 좀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DNC 미디어란지 뭐 키다리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도 동반적으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로라 이런 거는 아니고. 이게 오로라를 그래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도 이렇게 어린이날 이거를 테마.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럼 디즈니 플러스, 그러면 OTT, 그러면 넷플릭스, 그럼 어린이날, 그럼 계속 얘기까지 이게 무슨 어버이날까지? 다단계처럼 계속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OTT까지만 오케이, 잘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SM 네. 라이프 디자인은 네. 그 미나리하고도 영화 미나리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네, 미나리 배급사인
판시네마 아, 여기와 지금 부가 판권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아포가 판권. 네, 그래가지고 미나리 관련주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OTT가 아니라 이제 미디어 컨텐츠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산으로 계속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잡으려고 네. OTT까지만 제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간 외 특징주, 어제 사실 뭐 2,500여 개의 기업들, 네네.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한 2,000개의 종목은 주가가 하락하고 네. 400여 개인가 뭐 오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그렇죠. 어림잡아서. 그러니까 우리 정태근 팀장이 얘기하는 투자 심리에 봤을 때는 네. 아주 투자 심리는 완전히 가라앉아 버리는. 약간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시간의 특징주가 혹시 있었을까? 네. 뭐 보이는 게 있던가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고 캐몬하고 캐몬. 디알잼, 네 이게 노바백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슈가 있는데 캐몬이 그래서 맞다 어저께 시간에 거래해서 알로이스가 9.9%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요. 아이고. 그리고 손오공은 5.5%. 오늘 이미 떠서 출발하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장 후반 쪽에 만약에 매수하신 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장 초반에 좀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캐몬 같은 경우는 8.6%, DR잼은 4.6%. 근데 이게 4월 26일도 시간에 거래서 이 급등이 이 두 종목이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시간에 거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개장 방송을 하게 되면서 두 종목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 또 좀 부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청와대 초빙 이슈 때문에 좀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에 신풍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저께 유튜브에 또 논란이 좀 많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대주주가 지분을 블락으로 팔았죠. 그렇죠. 블락을 팔았습니다. 팔 줄은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있는데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신풍제약을 매수를 하자가 아니고요. 제가 매수를 하자 같으면 알티스메이트라든지 피로나리드 어떤 성분이라든지 이게 어떤 효용능이 있는지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 나올 때마다 그게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모더나하고 화이자도 백신 이슈에서 급등했을 때 CEO라든지 임직원들이 매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더나 같은 경우도 모더나 임직원 보고 소위 조금 속된 표현 양아치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도 때 팔았는데. 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렌데시비어 같은 이렇게 증상 치료제까지만 많이 신풍제약에서 만들게 된다면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보세요. 이거를 확장하다 보면은 본인들 머리만 아픕니다.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관리자분께서 삭제를 하시던데 네. 삭제하지 마세요. 삭제하지 마시고 비판도 수용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심하다 갑자기 왜 싶으면은 성토하는 자리로. 너무 아니, 심하다 그렇다 싶으면 참. 제가 금융치료할 겁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뭐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일단 정보를 전달하는 데 네네.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 뭐 사자 팔자 이런 매매에 대해서 권유한 것은 아니니까. 네. 네. 그런 정도. 뭐 저는 전달하고 판단은 본인들이 한 겁니다. 네. 네네네. 뭐. 그래서 캐몬이 8.6%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 예민하잖아요. 백신 요즘 주식시장이 예민하니까. 조금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이 내가 가진 주식이 많이 좀 안 가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들 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네. 자, 그러면 정보는 여기까지 뭐 특별하게.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미 떠서 출발할 것들이 SM 라이프 디자인 요거는 좀 괜찮을까요? 이것도 아마 떠서 어제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떠서 같이? 생각. 네. 그리고 노바백스는 하나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노바백스를 백신으로? 네. 요거는 짧게 진짜 정말 10초. 이거 괜찮죠. 10초인데 그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용 허가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 이런 관련된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캐몬, DR잼 정말 실체가 없는 검증이 겁니다. 안 된 네. 약간 그런 거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같은 경우도 노바백스가 아직까지 허가 심의를 위한 서류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밀어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진짜 조심해야 될 테마주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감으로 앞서가지 말자. 네네. 이렇게 차분하게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된다. 네네. 네. 그렇게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730 정보회의를 먼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